그날 전 세계 공항이 폭설에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멈추고 유럽도 폐쇄되고 일본마저 항복한 그 시각. 도착 화면에 단 한 줄만 초록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인천 정상 운항. 북유럽에서 온 한 승무원은 단호했습니다. 저런 날씨에 한국이 버틸 리 없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한국행은 실패가 뻔한 벌칙 같은 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착륙을 준비하는 순간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신, 이미 정리된 활주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공항의 모습은 그녀의 확신을 처음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혹한 속에서 그녀는 결국 자신이 믿어온 모든 기준을 바꾸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네아입니다. 핀란드 항공 소속 승무원이죠. 올해로 3년째 북유럽 노선을 전담하고 있어요. 오늘 헬싱키 공항 브리핑룸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첫 배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설렘이 있어야 정상이겠죠. 새로운 노선, 새로운 문화, 새로운 하늘이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엔 오직 한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불신이었어요. 폭설 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한국행 배정이라니요. 게다가 한파 특보까지 겹쳤다고 하더군요. 본사 배정 시스템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팀 리더인 미카가 브리핑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한국은 겨울 대응이 약하다고요. 눈이 조금만 쌓여도 도로부터 공항까지 전부 멈춘다더군요. 작년 겨울에도 공항 폐쇄 사태가 있었다면서요.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확인한 사실처럼요. 옆자리 동료 안드레아스는 아예 비웃더군요. 도쿄 가는 승객들을 중간에 내려주는 나라지 뭐 더 바라느냐고요. 인프라가 후진국 수준이라면서요. 북유럽 기준으론 절대 대응 못한다는 겁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을 경유한 적이 있다며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어요. 우리는 겨울을 지배하는 나라니까요. 영하 30도에서도 버스가 정시에 오고 폭설 속에서도 공항이 돌아가는 나라죠. 한국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어요. 이 우월감이 제 눈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은 단 1초도 들지 않았습니다. 브리핑 막바지에 신입 승무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인천공항은 눈 대비가 북유럽급이라던데요? 그 승무원은 어디선가 읽은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미카가 잘라 말했죠. 그건 마케팅이라고요. 현실은 다르다고요. 홍보 자료와 실제는 항상 차이가 있다면서요.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수긍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못처럼 박혔어요. 한국은 보여주기뿐인 나라, 위기 앞에 무너지는 구조, 겉만 번지르르한 시스템.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우리가 틀릴 리 없다고 믿었죠. 비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배정이 실수라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요. 우리 시스템이 왜 우위인지, 한국이 왜 겨울에 약한지를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해둘 생각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보고서를 쓸 수 있도록요. 동료들에게도 공유하고 싶었어요. 기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헬싱키 활주로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우리 제설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이게 선진국이죠. 이게 우리가 지켜온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을 한국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엔진 시동음이 울리자
창밖으로 눈발이 더 굵게 흩날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중얼거렸어요. 한국, 과연 이 눈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 버틸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그쪽이 버틴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곧 마주하게 될 장면이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세계 지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요. 제 안의 확신이 얼마나 얇은 얼음 위에 서 있었는지 곧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 상공에 들어섰을 때 기장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어요. 현재 한국 전역에 폭설과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러나 인천공항 활주로 상태는 양호하며 착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양호라는 단어에 코웃음을 쳤어요. 헬싱키에서도 이 정도 눈이면 지연과 결항이 기본이었거든요. 저걸 믿으라고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하얗게 덮인 바다와 땅 사이에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한 선이 하나 드러나 있었습니다. 활주로였어요. 눈은 양옆으로 깔끔하게 밀려 있었고 검은 아스팔트가 길게 드러나 있었죠. 제설 차량은 이미 다른 구역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이 정도면 제설을 한 번 한 게 아닌데요. 머릿속 계산이 본능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눈의 상태, 차량의 흔적, 조명의 반사 각도를 살폈어요.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짜인 패턴이 보였습니다. 활주로 가장자리엔 제설된 눈이 일정한 간격으로 쌓여 있었어요. 무작위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정리한 흔적이었죠. 조명도 눈에 묻히지 않고 또렷했습니다. 착륙 충격은 거칠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바퀴가 지면을 밟는 순간 기체가 흔들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죠. 옆자리 안드레아스가 속삭였어요. 운이 좋았네요. 태풍이든 폭설이든 때론 그냥 운이 좋은 거라고요. 저는 동의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운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게이트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일부러 창밖을 눈에 새겼습니다. 눈발이 계속 날리는데도 활주로 조명은 또렷했고 지상 차량들은 서로 엉키지 않고 흘러갔어요.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폭설 대비 특별 운항 체계가 가동 중입니다.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 인력이 20시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첫 번째 챕터에서 미카가 내뱉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건 마케팅이다. 현실은 다르지. 저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집요하게 보기로 했어요. 이게 진짜 시스템인지 아니면 우연히 잘 굴러간 한 번의 장면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 안내 표지판, 승객 동선까지요. 모든 게 너무 매끄러웠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활주로는 계속 깨끗했고 다른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제가 예상했던 혼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헬싱키 복귀편은 결국 지연됐어요. 유럽 쪽 공항들이 폭설로 꼬여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통보받았죠. 승무원 전원, 서울에서 최소 사흘 체류. 안드레아스는 혀를 찼어요. 최악이라고요. 눈 덮인 낯선 도시에서 사흘이라니 말이냐고요.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솔직히 말해 속으론 두 가지 감정이 싸웠습니다. 불신과 호기심이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도시로 들어가면서도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공항과 도심을 잇는 라인은 원래 가장 깨끗하고 가장 잘 굴리는 구간이니까요. 여기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도시 전체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열차 출발 시간, 도착 예상 시간, 실제 도착 시간을 확인했어요. 제 시계와 전광판과 열차의 움직임이 거의 같은 박자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보였어요. 제설차가 지나간 흔적, 다리 위에 흰 자국, 한강 위로 흩날리는 눈발까지요. 그럼에도 열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도만 약간 줄였을 뿐 멈추지 않았어요. 객실 안은 따뜻했고 와이파이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지도 앱을 켜보니 열차 위치가 실시간으로 찍혔죠. 이 정도는 요즘 어디나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안의 북유럽 자존심이 말을 보탰어요. 그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놀라면 제가 쌓아온 기준이 너무 쉽게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론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불빛이 반짝였고 눈 덮인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폭설 경보가 발효 중인 도시 같지 않았죠. 전광판에 다음역 안내가 떴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동시에 표시됐고 음성 안내도 2가지 언어로 나왔어요. 명확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현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날씨 앱이 떠 있었고 내일도 눈 예보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엔 불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 여긴 보여줄 만한 라인일 거예요. 진짜 검사는 도심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겠다고요. 저는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이 진짜로 버티는 도시인지 아니면 껍데기뿐인 도시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예정 시각보다 2분 늦었어요. 폭설 속에서 2분이라니 놀라웠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서울 첫 아침 커튼을 젖히자 흰색 대신 회색이 보였습니다. 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에서 밀려난 것 같았어요. 주요 도로는 이미 검은 아스팔트가 드러나 있었고 보도 가장자리엔 정리된 눈더미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제설차가 밤새 돌았나 보네요. 혼잣말을 하고는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호텔 로비에서 나온 저는 일부러 버스 정류장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통 앱을 켜고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을 나란히 기록했어요. 몇 분의 오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설이 왔다는 도시에서 기대하던 그 지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정시에 가까웠죠. 그때 상급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잘 찍어와라. 한국 시스템이 왜 위험한지 보여줄 기회야. 효율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과로와 저임금에 기대는 구조니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서 움직이는 버스와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그 문장이 이상하게 평면적으로 느껴졌어요. 우린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지 않는다. 그게 진짜 선진국이지. 어젯밤 미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동시에 불편했습니다. 마치 경험하지 않은 나라를 한 줄짜리 도덕 문장으로 단정하고 있는 느낌 때문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타고 내렸습니다. 운전사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승객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승객들도 가볍게 답례했습니다. 다음 버스도 예정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무심코 3번째 버스까지 관찰하고 있었어요. 앱에 기록된 숫자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평균 지연 시간은 3분에서 5분 사이였어요.
폭설이 지나간 도시치곤 놀라운 수치였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그냥 관광객처럼 돌아다니지 않기로요. 차라리 이 도시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관찰하자고요. 길, 신호, 역, 안내, 사람. 북유럽 승무원의 눈으로 한국이라는 겨울 도시를 평가해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거리를 걸었어요. 횡단보도 신호는 정확했고 보행자들은 신호를 지켰습니다. 제설된 인도는 미끄럽지 않았어요. 모래가 골고루 뿌려져 있었죠. 상급자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둘째 날 밤 창밖에 다시 흰 점들이 떠다녔습니다. 눈발은 처음보다 더 굵었어요. 기상 앱에는 기록적 적설 예상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기상청 특보도 한 단계 더 강화됐다고 나왔죠. 곧 상급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제대로 볼 거다. 한국 도시가 겨울에 얼마나 허약한지. 차들 막히고 지하철 늦고 공항까지 엉망일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장면을 어느 정도 기대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준이 더 빛날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한 구석에서 이상한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만약 제 예상이 틀린다면요? 그럼 저는 뭘 믿고 있었던 걸까요? 새벽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많이도 쌓였는지 인도 옆 눈더미는 처음 날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차량이 지나는 차로는 이미 눈이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군청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구역을 나눠 눈을 밀고 있었고 제설 트럭은 같은 속도로 여러 차선을 오가고 있었어요. 작업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엔 급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상처럼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폭설로 일부 노선 우회, 평균 지연 3분에서 5분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실제 도착 시간을 재보니 그 문장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 같았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그대로 상급자에게 보냈습니다. 영상, 사진, 메모까지요. 제가 본 그대로를요.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 많을 거다. 저런 속도는 오래 못 버텨. 처음으로 그의 메시지가 확신 없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틀리기 싫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변명 같았어요. 눈은 여전히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멈추지 않았어요. 속도가 조금 줄었을 뿐 흐름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봤어요. 승객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혼잡하진 않았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왔고 안내방송은 명확했어요. 역무원이 플랫폼을 따라 걸으며 승객들에게 안전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운 구간엔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모래가 뿌려져 있었어요. 세심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틀린 건 한국이 아니라 나였을지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이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확인하기로요. 제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셋째 날 새벽 시차 때문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잠을 더 청하기엔 머리가 너무 깨어 있었습니다. 결국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안쪽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눈은 거의 그쳤지만 밤새 얼어붙은 물기가 도로 모퉁이마다 얇은 빙판을 만들고 있었어요. 숙소 근처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인도 중간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여긴 위험하겠군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발걸음은 한 발 더 내딛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발목이 미끄러지며 몸이 옆으로 쏠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팔이 허공을 휘젓는 찰나였습니다. 조심해요. 세 방향에서 동시에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년 여성, 배달 상자를 묶고 있던 라이더, 교복 입은 고등학생 하나였습니다. 중년 여성이 제 팔을 붙잡고 라이더가 반대쪽 어깨를 받쳐 세웠어요. 학생은 제가 서 있을 자리 앞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모래 뿌린 쪽으로 서 계세요. 이쪽이 덜 미끄러워요. 라이더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어제 이 코너에 제설차가 잘 못 들어왔거든요. 여기가 특히 위험해요. 중년 여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핫팩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외국분이죠? 오늘 더 춥대요. 손 시리면 안 돼요. 하나 더 가져가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저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맨날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요. 겨울은 같이 버티는 거니까요. 학생은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눈길과 빙판 위험 구간이 표시된 지도 앱이었습니다. 영어 모드 있어요. 이거 켜두면 어디가 미끄러운지 미리 나와요. 겨우 20초 남짓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그 짧은 순간에 저를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먼저 도와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그냥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제가 겨우 한마디를 짜냈어요. 제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도와줘요. 하지만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중년 여성은 웃었습니다. 우린 겨울을 오래 겪어봐서 그래요. 혼자 버티면 더 춥거든요. 그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로 한국은 더 이상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헬싱키로 돌아가는 비행편 스케줄이 확정된 날 밤, 저는 호텔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먼저 북유럽이었어요. 눈에 익은 도시 이름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폭설로 공항 전면 마비, 열차 대규모 지연의 통근자 항해, 일부 학교와 기관 휴교. 그 다음은 서울이었습니다. 폭설에도 출근길 평균 지연 6분, 대중교통 특별 운행 종료 예정. 저는 첫 번째 챕터에서 흘려들었던 브리핑을 떠올렸어요. 인천공항은 눈 대비가 북유럽급이다. 그때는 마케팅 문장이라고 생각했죠. 두 번째 챕터의 공항 전광판 문구도요. 폭설 대비 특별 운항 체계 가동 중. 지금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장식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상급자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도 우리 시스템이 더 인간적이야. 한국은 결국 사람을 갈아서 굴리는 구조일 뿐. 하지만 그 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새벽 버스 정류장의 중년 여성, 라이더, 고등학생. 그들은 지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조용히 답장을 썼어요. 한국을 운 좋게 버티는 나라라고 단정하긴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조건,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틀 뒤 헬싱키행 비행기가 활주로를 굴러갈 때 창밖으로 눈 덮인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지도 한 구석의 이름이었던 도시가 이제는 제 머릿속에서 가장 선명한 좌표가 되었어요. 이륙 후 객실이 안정되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문서 제목란에 적었어요. 겨울 운항과 도시 운영, 서울에서 본 또 다른 선진국의 얼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폭설 대응, 서울 도로와 대중교통의 정시성,
실시간 정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버스 정류장 앞 20초를 적었어요. 보고서 속 가장 중요한 문장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기술과 시스템으로만 움직이는 도시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는 사람들에 의해 작동하는 도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본사 안전과 운항팀 회의에 올릴 거예요. 신입 승무원 교육 자료에도 겨울 운항 우수 사례로 서울을 넣자고 제안할 겁니다. 창밖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어요. 앞으로 선진국이라는 말을 쉽게 쓰지 않겠다고요. 어느 나라를 향해 운이 좋았다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경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도착지 중 하나입니다.